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코로나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그 코로나 치료와 그 후유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열이 나고 살짝 오한 발열이라고 할까요? 몸살같이 이렇게 해서 어깨 쪽으로 내려와서 목으로 와가지고서 목에서 나타나는 인후통을 좀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폐 쪽으로 내려가서 기침, 가래,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코로나 증상이었어요. 플러스에서 여기서 살짝 좀 더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심장 쪽까지 내려가서 뭔가 이렇게 불안감, 불면 이런 것까지 호소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또 하나 증상 중에는 미각이나 후각 이런 곳들에서 장애가 좀 있는, 좀 뭔가 좀 맛도 좀 떨어지고 냄새도 좀 못 맡는 그런 증상을 호소했어요. 원인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계는 뭘로 우리가 치료한다고 그랬죠? 현대의학이 감기 치료하듯이 대증 치료를 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해주는 것은 대증 치료인데 해열제나 소염제 같은 이런 것들을 쓰죠.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60대 이상에서 나오는 분들한테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라고 하는 코로나 전문 약제를 쓰고 있는데, 이런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후유증이에요. 그 남는 후유증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자연의학적인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코로나가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금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금기 음식, 이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찬 음식들이에요. 코로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 아니면 후유증이 나타날 때 찬 음식을 좀 줄여야 되는 거다. 찬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찬물 있잖아요. 벌컥벌컥 마시면 참 시원하죠. 근데 그 찬물이 반대로 코로나 증상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따뜻한 물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것들, 찬물, 얼음, 아이스크림, 냉면 이런 것들 시원하게 먹으면 좋기는 하지만 증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것만큼 우리가 건강을 또 지켜주는 것이 없어요. 이상즙, 녹즙이라든가 우리가 샐러드를 해먹는 생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이것도 몸을 좀 차갑게 해요. 그래서 이 차갑게 하면은 증상을 회복하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과일이요. 생과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을 좀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몸 안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또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육식이에요. 조금씩 먹는 건 상관없지만 체력이 떨어진다고, 기능이 떨어졌어, 이제 고기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회식하듯이 고기를 드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라고도 표현하고 회복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기능이 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찬거, 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채소, 생과일, 육류 이런 것들은 증상이 심할 때는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음식은 뭐냐? 지금부터 핵심적인 것은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첫 번째가 물인데 따뜻한 물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따뜻한 물을 뜨거운 것을 커피 마시듯이 먹어도 조금씩 마셔도 열을 떨어뜨리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우리 몸에서 이번 코로나의 주 증상은 열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열이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인후를 거쳐서 폐로 들어가고, 폐 밑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화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변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 중에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후유증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좋아지는데, 뭔가 방해해가지고서 그 기능을 떨어뜨리면 나하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자연의학적인 원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후유증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릴렉스하고 몸 안에 그런 기능을 갖다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쓰시면 좋아요. 따뜻한 물을 드시는데 따뜻한 물, 뜨거운 그 끓는 물 반에다가 찬물을 반을 섞으면, 이걸 이제 동의보감에도 이런 처방이 있어요. 박반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결국은 우리 몸의 열과 차가운 것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처방을 우리가 각반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물은 좀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밥이에요. 밥을 막 뜨거운 밥을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따뜻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좀 뜨거운 게 좋아요. 그래서 소화도 좀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핵심은 현미예요. 현미밥이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현미를 갈아가지고 밀가루 같이 갈아서 죽을 쓰면 그걸 우리가 현미 크림 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좀 거칠지만 이것을 현미죽이라고 쌀래기 죽 같이 나오는 것을 현미죽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효능이 괜찮아요. 근데 소화기 계통까지 설사하고 배 아프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은 현미 크림 스프를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밥 대신 먹는 거예요. 속도 편안해지면서 안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기분이 정도 들 정도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에 아까 얘기하였듯이 방해하는 요인이 사라지고 위장을 통해서 열독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폐암보다 더 무서운 땡땡땡 후유증. 그 땡땡땡은 코로나죠. 이 정도로 그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심한 고통을 좀 겪는, 그리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후유증의 주 증상이 주로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가벼운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는데, 마른 기침, 끈끈한 가래, 이렇게 잔기침 같이 이런 거, 그리고 막 이야기할 때 기침이 나오고, 어느 경우는 또 잠잘 때 기침한다고 잠을 못 자겠다고 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어느 분은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목에 이물감이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후각과 미각이 좀 장애가 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이게 원인이 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도 얘기했지만은 열이에요. 열독입니다. 코로나와 대봄이 같이 싸우면서 내가 이기유의해서 열을 막 발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증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가 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폐세포는 항상 촉촉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건조해지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증상으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되는 식품이 있어요. 이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찬물 이런 걸 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완화는 좀 시켜주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지죠, 도라지. 이번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라지를 많이 즐겨서 코로나 후유증뿐만 아니라 감기, 기침 있을 때 도라지 청을 만들어 갖고 많이 드시는 걸 좀 봤어요. 이거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이거 갖고는 조금 이번에 코로나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행인이라고 해서 살구씨죠. 살구 다 먹고 그 안에 있는 씨, 이게 또 약재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폐에 작용을 좀 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백피, 뚱나무의 뿌리, 이것을 우리가 상백피라고 그러는데 기침에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하고요. 폐 열을 좀 꺼주기도 하고요.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또 황금, 꿀펄이라고 하는 그런 풀인데 그 황금이라고 하는 그 전초를 다 쓰는데요. 이것도 달여서 우리가 차로 마시면, 이 황금은 너무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로 먹지는 않지만 폐 열을 꺼주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치자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우리가 또 물감 같은 거 이런 것들 드릴 때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폐열을 꺼주는데 중요한 양리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모, 기침 가래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삭혀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식품이죠. 복령, 적복령이 특히 이번에 열을 꺼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피 같은 거, 들껍질이죠. 진피 같은 것들도 기운을 좀 돌려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또 이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을 살짝 꺼주면서 윤폐라고 해서 그냥 폐가 말라서 나오는 마른 기침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그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는 백문동들 아시죠? 이거 이제 개울가 옆에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이쁘게 올라오는 풀인데요. 그 속에 있는 뿌리를 쓰죠. 그 다음에 천문동, 당귀, 여기에 이제 감초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 도움이 되고요. 이때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쓰면은 다 차가운 약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강하고 대추를 조금 따뜻한 것을 조금 써서 밸런스 조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화를 맞춰주는 대표적인 약이 오미자, 5가지 맛을 낸다.
해서 그 오미자를 쓰는데, 오미자는 뭐 여러분들 기관지 아니면 기침 같은 데 날 때 오미자 차 많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처방으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청패탕이라는 이름, 이것도 마찬가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효능이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한약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이 청패탕은 아마 지금 시중에 약국에도 있을 것 같고 다린 것이 좀 더 효과가 좀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려서 주로 쓰게 되는데요. 가까운 한의원이나 뭐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서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저께는 제가 치료한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인가 해가지고서 코로나 걸리고 뭐 1개월이 지났는데 그 어지럼증이 나타났는데 아주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비인후과 가서 메니에르 증후군이 아닌가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니다라고 또 하니까 이거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해가지고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치료해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증상들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심하면 이제 뭐 병원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폐렴 그리고 폐섬유화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이건 폐열이에요. 다 폐열독이 너무 쌓여가지고서 그냥 말라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말라비틀어지면서 호흡이 좀 불편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장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열독이 심장 쪽에 쌓이면 이제 심한 불면과 불안과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심장의 열과 폐열을 좀 꺼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꺼졌을 때 효과가 아주 괜찮았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소화기에 열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기에 열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뭐 밥맛이 뚝 떨어지거나 뭐 이런 증상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폐나 심장이나 소화기에 열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증상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을 어떻게 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식품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식품이냐, 약이 되는 식품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쓰는 그 식품들은 산약이라고 하는, 이것도 약재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거예요. 이건 마예요, 마. 여러분 마 갈아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 먹는 게 좋아요. 그 마, 그 다음에 백작약, 쌍화탕의 뭐 주재료죠. 백작약은 작약꽃의 뿌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열을 꺼주면서 릴렉스하는 작용을 좀 해요. 어딘가에 막 아프거나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백작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길경은 아주 또 들어갑니다. 길경. 또 이번에는 이제 박하 같은 거 확 퍼쳐버려 열을 시원하게 삭혀주는 이런 작용을 박하. 박하차 드시죠? 거기 쓰는 박하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감초를 쓰는데 살짝 생감초. 이 감초는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조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라서 두세 조각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 정도 드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전문적인 약재 중에서는 만삼이라는 걸 쓰는데, 만삼은 이 더덕하고 좀 비슷해요. 상당히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어요. 특히 폐 쪽의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면서 열을 꺼주는 이런 작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연교라는 식품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약재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연교, 연교가 뭘까요? 개나리예요, 개나리. 봄에 막 지금 피어있는 이 개나리 꽃이 이게 또 약이에요. 특히 개나리 꽃보다는 꽃이 이제 지고 거기에 열매같이 맺어지죠. 그걸 우리가 이 연교라고 하는데, 이 연교가 해독, 열독을 풀어주는데 피부부터 시작해서 폐, 기관지 같이 이런 데 열독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우열돼 있다고 얘기하죠. 열이 꽉 차 있어요. 이래서 극심한 피부가 오는 거거든요. 이 우열을 풀어주는 데 연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삼이라고 하는 약재도 있어요. 기관지 열을 삭혀주는 작용을 하는 건데, 기타 뭐 백강장, 지모, 석고 이런 것들은 뭐 약재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가려서 드시면 열독이 싹 빠져나가면 코로나 후유증은 깔끔하게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처방을 첫 번째 제가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온병 쌍화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약을 저는 그냥 병원 안에 다려놓고 걸리면 무조건 줬어요. 열독을 빨리 빼주자고 했더니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간병사까지 요게 이 약이 나오고부터 뭐 막 이렇게 했던 그 불안감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자연의학적인 방법은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는 대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들어오면서 서로 면역력과 싸우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면역력이 이기면 그냥 끝나는데 면역력이 이기지 못하면 열독이 된다. 그래서 그 열독이 폐에 있을 때 후유증을 남긴다. 그리고 심장에 있을 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불면이라는 그런 후유증을 또 남기고, 소화기 계통에 있을 때는 또 복통이라든가 소화기 계통 증상을 남기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원인은 열독이었다. 그것을 빼주는 것은 어디로 빼야 되냐? 어디로 빼면 좋을까요? 열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죠. 우리 몸에서. 이게 자연의학 원리예요. 열독이 빠져나가는 가장 강력한 길은 대변이에요. 대변으로 열독이 빠져나가니까 그 열독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그 증상이 같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치료는 너무 심플했다. 그냥 열독을 빼줘버리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후유증을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열독을 빼준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살짝 공부 하나 하고 갈까요? 열독이 빠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열독이 빠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길이 대변을 통해서 빠지는 것이 가장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물론 소변도 열독을 빼주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땀으로도 빼기도 해요. 근데 이번 코로나 후유증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땀으로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휘져갖고 더 문제가 오니까 이 땀으로 뺄 때는 처음 막 들어올 때, 즉 감기같이 이렇게 처음 막 들어올 때 이때에 땀을 살짝 내주면 열독이 빠져나가면서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이번 코로나하고는 이 열독이 빠져나가는 길로는 땀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번에는 맞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이, 네 번째 길이죠. 대변, 소변, 땀.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지금 폐 기관지 계통을 통해서 이번 바이러스의 그 후유증이라든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 호흡에 통해서 우리가 독을 좀 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호흡을 통해서 빼는 것이 명상이에요. 제가 전공한 건 원래는 이제 명상인데 열독을 빼는 과정으로 제가 명상을 좀 써봤는데 훨씬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좀 봤어요. 기회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완과 뭐 이런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기화성 독소가 날아가더라 그러면서 열독이 빠져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증상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것들도 봤어요. 단지 그냥 호흡만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열독을 빼는 자연의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를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증상에 따라 조금 다르다. 하여튼 여러분 몸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그런 삶을 사시면 자연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다. 자연하고 점점 멀어지면 여러분들 병하고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이 자연 섭리를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병은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앙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뭐 후유증을 앓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알으시면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섭리다, 자연의 이치고 그런 지혜를 좀 깨닫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